취뽀하신 분들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취업했지만 사수와의 갈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취업하지 못하셨더라도 팀원들과 프로젝트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하다 보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고 능력은 뛰어난 것 같은데 나와는 왠지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열심히 했는데 혼만 나기도 하고 계속되는 실패에 자신감이 점점 내려갑니다. 네, 저도 신입사원 때 같은 마음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신입 때 알고 있었더라면 그때 그렇게까지 실망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스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개발자로 성장하는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울러 이력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 협업했던 포인트들에서 도움이 될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나 선배 개발자분들 중 제가 못한 조언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입사하면 의욕이 완전 충만하죠. 나에게 무슨 일을 주던지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빨리 주어지지 않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그래도 업무가 있으니 괜찮은데 전자는 답답하죠. 공부하기도 눈치 보이고 좋은 사수가 있으면 이것저것 해보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바쁘면 뭐라고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신입사원이 초반에 쌓아야 할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사실 경력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뢰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될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느낌이 올라가는 걸 말하죠. 신뢰를 쌓는 방법은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뭔가 궁금한 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바로 물어보면 될까요? 여유가 많은 팀이나 회사라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여건이 좋은 상황은 많지 않죠. 방금처럼 다들 바쁠 수도 있고 시니어 분들도 막 합류해서 잘 모른다던가 설명할 기술 문서조차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은 회사들은 온보딩이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해주는 세션을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좋은 회사일 경우이고 아예 그런 프로세스조차 없는 경우도 많죠. 다시 돌아와서 어떤 질문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부터 하면 좋을지 먼저 여쭤보시고 그냥 쉬고 있으라고 한다면 바로 회사에 대한 이해,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이해, 내가 일하는 팀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외적인 부분은 이미 지원하면서 공부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가 돈을 버는지, 어떤 제품을 통해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고 그 제품과 우리 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하게 되는지를 정리하고 난 뒤에 사수나 팀장님께 확인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질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질문을 받은 동료들은 우리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실제 개발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 바로 질문하게 되면 동료분들도 바쁜데 완전 짜증나겠죠? 그래서 몇몇 솔루션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한 뒤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문제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가설을 세워서 이런 솔루션을 적용해 보았다. 최소 2개 정도 적용해 보고 컨텍스트와 함께 질문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팀원들이 겪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되죠. 만약 문서가 몇몇 있다면 회사에서는 추후에 들어올 다른 신입을 위한 귀중한 온보딩 문서가 되고요. 아예 없다면 인수인계 시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입이 시키지 않아도 뭔가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싫어할 팀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다음은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스몰 토크 시간에 힘든 건 없는지 여쭤보면서 현재 팀 사람들이 어디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어떤 것을 해결하고 있는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귀찮은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작업이 있다면 제안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죠. 특히 회의 시간에는 회의록을 나서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회의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용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 결정을 주도하는 사람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협상에 따라 본인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할 때 물론 예의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시작부터 쫄아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크기가 커질수록 시니어도 본인이 작업한 부분이 아니면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요.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 그리고 회사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탐탁치 않아 하실 수도 있는데 개선점에 관한 피드백은 놓치지 않고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신뢰 쌓기는 결국 다른 동료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쌓이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부정적인 시선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슬슬 본인의 업무가 주어질 텐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일정 추정과 준수입니다. 일단 일정 추정할 때 주의할 점은 순수한 개발 이외에도 추가 작업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개발 이후에 원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대로 개발이 되었는지 본인 컴퓨터에서도 테스트해 보시고 개발 장비에서도 테스트가 되어야 하죠. 또 이후에는 동료들의 코드 리뷰를 받고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팀장님께 보고를 하면 그제서야 실제 제품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게 완벽했을 때의 시나리오고요. 보통은 단계마다 에러를 발견하거나 수정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은 원래 생각했던 거에 최소 2배 이상을 일정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버그가 나왔는데 수정하는데 3시간 이상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매니저나 사수에게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 방법으로 말이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분들이 미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케이스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다고 안 물어보다가 출시 당일날 이거 어려워요, 해결 못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외부 커뮤니케이션 하는 담당자들은 주로 사수나 팀장님이 되겠죠. 이분들은 고객사나 사장님께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이랑 연관되니 꼭 유념하시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압박을 준다고 그것보다 일정을 줄이더라도 줄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루 이틀 야근이면 뭐 어찌 되긴 하는데 야근할 때 코드는 결국 버그를 만들고 배포 이후에도 또 수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지키질 못할 약속을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인이 담당한 일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일이 주어지면 나서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팀 이동을 했을 때 처음으로 주어진 업무가 프론트 업무였습니다. 원래 백엔드 개발자였지만 이전 팀에서 프론트로 일했던 점을 높이 사서 맡겨주신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백엔드 경력이 짧아지는 것 같았지만 당장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개월간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문서도 없는 그 서비스를 맡아서 실행 스크립트 속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흐름과 서버 구성, 버그 단점, 개선 사항들을 문서로 틈틈이 정리해둔 결과 프론트 팀이 구축되었을 때 인수인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고요. 빨리 넘기고 바로 백엔드로 돌아올 수 있었죠. 백엔드 커리어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긴 했지만 다음에 연봉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수 없이 또는 있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되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코딩새우였습니다.